하이닉스는 현재 150만원짜리 박스권에서 80만원 180. 정도까지 최고 목표가는 한 230까지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을 현재 못 맞추고 있는 사람들 물 한 타면 전 다 먹다고 봅니다. 평상가가 240, 50 있는 분들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지금 상황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박재현 언니의 8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도 역대급 하이닉스의 폭락과 저번 주는 상한가를 또 찍어보고 상한가 맞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SK 하이닉스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마이너스 10%입니다. 일단 주식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분명히 이번 주 화요일에 네. 훈훈한 경제학교 촬영에서 SK 하이닉스 상한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플러스에서 쇼커버링까지 이뤄진 상승이라면 당연히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분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 뿐이고 다시 한번 원주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한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현재도 마이너스 2%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드렸던 대로 N자형 패턴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요? 네. 왜냐면 이게 쇼커버링에 의해서 네오폴드 펀드 청산 쇼커버링에 의해서 상한가 간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바닥에 시그널은 왔다. 하지만 그거가 무슨 뭐 추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약세장이라고 분명히 말한 거를 제가 그대로 틀어드릴게요. 또 바닥권에 있는 장대양봉이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뚫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SK 하이닉스의 상한가 시작가인 150만원에서 150만원 하단을 잡고 상단은 7월 하방 지지선이었던 183만원 정도를 잡고서 대응하시면 이 150만원대에서 183만원대까지의 이 150만원대에서 정확하게 150에서 183만원이라고 쓰여있죠. 오늘 가격이 얼마입니까? 오늘 얼마예요? 가격이 15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걸 딱 맞췄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7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쨌든 6월달부터 레버리지 ETF 문제였었잖아요.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다만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된다. 회전율을 제한을 하든지 겨우 뭐 그 정도 증거금 올리는 정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정책이 나와서 거래량이 확실히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변동성은 여전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120선 이탈했을 때 일단은 강세장은 끝났다. 이제 진짜 반도체 끝났을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강세장은 끝났고 현재 약세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박스권 매매.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에서 네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맞거든요. 아무리 오늘 10% 떨어졌다고 해도 지수가 그래도 뭐 마이너스 5% 정도면 많이 선방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일단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주환원 정책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AI에서 많이 못 버는 거 아니냐. 뭐 수주잔고 쌓여있고 현금 계속 벌 거면은 지금도 현금도 많이 쌓여있는데 왜 안 쓰냐에 대한 블룸버그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고, 샌디스크가 이번에 실적 하회가 나왔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떨어진 것보다 반도체들 물론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강조드렸던 건 나스닥에 있는 M7 너무 좋다. 계속 네. 오르고 있지 않냐. 네. 근데 M7과 반도체 기업 같이 갈 수 없다. 결국에는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메타나 그런 애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반도체 기업들,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었던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스닥 안에 반도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M7의 방향성과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방향성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하반기에 나스닥에 있는 M7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반도체 기업들이 떨어질 가능성,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무려 2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당시에 이제 헤드앤숄더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나스닥은 헤드앤숄더 벗어나서 상승 추세 신고가, 오늘 거의 신고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헤드앤숄더 하고 나서 제가 말한 넥라인 이탈하고 나서도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진 거니까 제가 딱 예측한 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는 헤드앤숄더 이탈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20%인 5,800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된다면 당연히 6,000포인트 하단, 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떨어져서 5,200까지도 무려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 그럼 고점에서 지금 물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네.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물은 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 실적주에 본인이 투자하셨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네. 실적주에 투자한 게 아니라면은 네.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특히나 코스닥 잡주에 투자를 했으면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코스닥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진짜 한 100번도 더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을 절대 올해는 코스닥이나 소형주를 투자할 장세는 아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닥이 한 3거래일 정도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지만 그거는 그저 기술적 그죠. 반등일 뿐이지. 왜냐면 7, 80%가 떨어졌으니까. 올해 1월 대비해서 대부분 다 70, 80% 떨어졌거든요. 코스닥이. 그러고 나서 겨우 한 20, 30% 오른 거예요. 바닥권 대비. 코스닥은 딱 단타용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올해 코스닥 그리고 소형주, 제약바이오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1월 달부터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훈훈한 경제학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하이닉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하이닉스는 현재 150만 원 제가 박스권에서 80만 원 180. 정도까지는 위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예전에는 저도 한 240만 원까지 봤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 그 240만 원 같은 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200만 원 이하에서만 사야 되고 어쨌든 최고 목표가는 한 230, 40까지 보고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을 현재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사람들 그 평단가가 200 넘어간 사람들은 물 한 타면 전 답 없다고 봅니다. 평단가가 240, 50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지금 상황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지금 만약 현금이 있으면은 당연히 평단가 조절을 해서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그런 종목들 특히나 잡주들을 좀 정리해서 왜냐면 코스닥 어차피 1부 리그, 2부 리그제 되면은 코스닥들 정리될 종목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퇴출될 거예요. 저는 반 이상은 퇴출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고 말 그대로 시총 100위 안에 들거나 인기 종목 한 100종목 정도만 골라내서 이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총 1조 이하로 코스닥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저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잘못 들고 있다가 정말 주가 지금도 한 마이너스 7, 80%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거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서 코스닥 종목들은 정말 딱 단타용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야지 그냥 쉽게 볼 애들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지금 8월, 9월까지는 SK 하이닉스 바닥은 한 150 그리고 상단은 185 정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평단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만약에 내가 한 210만 원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150만 원 아래 잠깐 오늘처럼 오늘 장초에도 잠깐 깨고 내려갔었으니까 그때 이제 매수를 좀 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0에서 한 160 정도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좀 넘어서더라도 한 180 안쪽으로 평단가 조절해서 들고 있다가 이제 한번 반등할 때 뭐 며칠 전처럼 그렇게 상가 이런 거 다시는 나올 일 없고요. 그런 거 나올 일 없고 어쨌든 모멘텀이 없어요. 왜냐면 실적 시즌이 지금 미국 시장도 실적 시즌이 거의 종료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게 다 발표가 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발표 다 끝났고 이제는 막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 정도만 남은 상태라서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악재라고 봐요. 이제는 숫자, 뭐 실적 이런 거 더 얘기할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고 결국엔 수급과 차트로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차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차트를 보고서 지지 저항점을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특히 이런 분들은 차트의 지지선이나 아니면 지지선 깨지게 되면 투매가 또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심리를 움직이는 게 차트 매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 동향과 차트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플레이밖에 없다. 우리가 막 1, 2월 달에 저도 막 SK하이닉스 그대서라도 늦지 않아서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6개월이나 전에 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실적 얘기하고 이제 와서 내년 실적 무슨 PBR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때가 아닙니다. 뭐 EPS 얘기할 때도 아니고 그거는 이미 한물 지난 얘기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걸로만 움직이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은 제가 훈훈한 경제학교 얘기한 것처럼 현재 150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고 그래서 상단은 185, 185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85를 당분간은 사실은 뚫을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SK 최태원 회장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이슈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밀고 치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나왔으니까 반대로 오히려 하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지지선 정도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는 최대한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나갈 수 있지. 옛날 증권사 레포트 얘기 믿고서 타켓 프라이스 믿고서 무슨 뭐 380간이 400간이 이런 환상이 빠져 있으면은 현재는 예전에 우리 뭐 삼성전자 4년 5년씩 물린 분들 상당히 많았던 것처럼 그런 장세가 그대로 연출될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판단하시면 되고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볼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좀 실적주라든지 근데 저는 사실은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전 제약바이오는 올해는 아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제약바이오 투자할 바에는 코스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뭐 제가 좋아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APR도 괜찮고요. 화장품 APR. 뭐 이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급락한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보다가, 다만 그래도 여전히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돼서 안정이 되면 다시 그 종목들은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잡주들 들고 있을 바에는 그 종목들 좀 반등했을 때, 지금 최근처럼 좀 코스닥 반등했을 때 정리하고 그거로 오히려 평단가 낮추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